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 공학개론을 수강 중인 공포팀입니다. 설계 내용을 프레젠테이션 하기에 앞서 저희가 설계한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으셨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비가 오거나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노트북에 고장이 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해서 다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눈에 들어온 것이 지하철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 보관함입니다. 물품 보관함은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우산, 노트북 등 급작스럽게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고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했습니다. 그렇게 설계한 것이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무인 물품 대여 시스템입니다. 저희 시스템의 구성도를 간략하게 그려보았습니다. 사용자가 웹,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 결제를 하고 대여함에서 물품을 수령합니다. 또 기간이 만료되면 대여함의 물품을 반납합니다. 관리자는 대여함의 물품을 관리하고 문의들을 받아 답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들은 클래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여 시퀀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물품을 검색하면 UI에서 렌탈샵 클래스에 렌탈샵 위치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렌탈샵 클래스에는 내비게이터 클래스에서 사용자 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대여소의 경로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알려준 정보를 UI 클래스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사용자는 대여소의 위치와 대여할 물품을 선택하고 UI 클래스는 그 정보를 가지고 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피킹 프로세스에 요청합니다. 피킹 프로세스에서 렌탈 스테이트를 생성하고 렌탈 스테이트에 사용자가 선택한 물품과 대여기간 정보를 넘겨줍니다. 넘겨준 정보를 통해 총 금액을 계산한 뒤 계산 결과를 UI 클래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총 금액에 대한 정보를 보고 사용자는 결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페이먼트 시퀀스가 시작됩니다. 페이먼트 시퀀스에서 결제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이 정보를 토대로 렌탈 스테이트의 정보를 업데이트해주고 UI 클래스를 통해 결제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달해줍니다. 다음은 대여 시퀀스에서 말씀드렸던 결제 시퀀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결제를 진행하기 전에 결제 수단과 같은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그 정보들을 모두 기입하면 페이먼트 리퀘스트 객체를 만들어서 결제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페이먼트 리퀘스트를 만들 때 결제 수단으로 쿠폰을 선택했다면 쿠폰을 사용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해당 쿠폰 정보를 받아서 페이먼트 리퀘스트에 저장합니다. 페이먼트 리퀘스트 객체는 페이먼트 프로세서에서 결제를 진행할 때 사용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페이먼트 프로세서는 페이먼트 리퀘스트의 정보를 토대로 결제를 진행하고 결과를 페이먼트 리절트로 만들어서 반환합니다. UI에서는 해당 페이먼트 리절트 객체를 받아서 사용자에게 결제가 완료되었다고 출력합니다. 반납 시퀀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반납 버튼을 누르면 UI에서 리턴 프로세스에 반납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리턴 프로세스에서 인증 코드를 생성하고 UI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출력해줍니다. 사용자가 출력된 인증 코드를 키오스크에 입력하면 인증 코드가 유효한지 검사하고 인증 코드가 유효하다면 락커를 열어줍니다. 락커에 사용자가 물품을 넣은 뒤 닫으면 리턴 프로세스에 반납이 완료된 것을 알려줍니다. 그 뒤 이 정보를 통해서 렌탈 스테이트를 반납 완료로 변경해주고 제품의 재고를 수정합니다. 그 이후 반납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수령하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객이 대여 결제를 완료한 이후 받은 인증 코드를 키오스키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된 코드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면 락커가 열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품이 수령이 안 된 경우, 즉 빌리는 물건이 락커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잠기지 않으므로 완전히 수령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을 맞추어 수령이 완전히 진행된 경우 렌탈 스테이트에서는 이제 수령이 완료되었으니 진행 중에서 완료가 되었다고 수정이 됩니다. 노티파이케이션 클래스에서는 로그인을 했을 때 수령이 되었다는 정보를 보여주는 알림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보여줍니다. 추가 과금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용자가 추가 과금 버튼을 클릭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UI는 데이트 익스텐션 프로세서에게 추가 결제를 진행하겠다는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데이트 익스텐션 프로세서는 추가적으로 발생된 금액에 대해 계산을 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페이먼트 리퀘스트를 만듭니다. 그렇게 나온 값을 반환해서 UI에게 사용자에게 최종 금액을 보여주고 확인을 받습니다. 사용자가 승인을 했을 때 데이트 익스텐션 프로세서에서 기간 연장을 위한 결제를 진행시킵니다. 결제 시퀀스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이 페이먼트 프로세서에서 결제 결과를 데이트 익스텐션 프로세서에서 반환받아 UI로 결과를 리턴해 줍니다. UI는 렌탈 스테이트에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사용자에게 결과를 출력해 줍니다. 환불 및 취소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용자가 환불 및 취소 버튼을 누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UI 클래스는 페이먼트 프로세서 클래스에 환불 및 취소를 하겠다는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페이먼트 프로세서 클래스는 렌탈 스테이트에게 환불 및 취소가 가능한지를 물어보고 가능 상태인지에 대한 값을 반환해 줍니다. 만약 렌탈 스테이트 클래스에서 반환한 값이 리펀더블 하다고 하면 페이먼트를 캔슬해주고 렌탈 스테이트에서의 정보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 이후 성공적으로 환불 및 취소가 되었다는 것의 알림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환불 및 취소의 결과를 리턴해주고 그 결과를 UI를 통해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기와 문의, 대여 내역 확인 등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드리지 않은 간단한 부가 기능들을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작성했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UI 클래스는 대부분의 클래스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가독성의 문제로 별도의 연관관계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각 클래스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커스터머 매니저 클래스가 유저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두 클래스 간의 공통점이 많아서 유저 클래스로 제네릭하게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각 클래스는 유저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매니저 클래스는 관리하는 렌탈샵을 하나만 갖지만 렌탈샵에는 여러 명의 매니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커스터머 클래스는 자신이 대여했던 이력, 알림, 즐겨찾기 등을 렌탈 스테이트, 노티피케이션, 페이버릿 등 여러 클래스와 연관되어 관리합니다. 렌탈 스테이트 클래스는 대여, 환불, 연체 등의 모든 행위에 대해 상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핵심 정보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주요 행위들에 대해 각각 여러 프로세스 클래스들을 만들었습니다. 각 과정에는 문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과정에 대한 문의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스 프로세서 클래스를 만들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구현했습니다. 각 프로세서들은 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구현됩니다. 특히 페이먼트 프로세서는 다른 프로세서들에 비해서 조금 더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결제와 관련된 클래스이다 보니 결제 요청 정보, 결제 결과 정보에 대한 클래스를 따로 두어서 정형화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모든 결제 과정에는 페이먼트 프로세서가 관여하며 카드사와 직접 통신하는 코드가 이 클래스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키오스크 클래스는
키오스크 머신을 관리하는 클래스입니다. 키오스크는 락커를 가지고 있으며 락커를 열고 닫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인증 코드가 유효한지 검사도 이 키오스크 클래스에서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공포팀의 설계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